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백가음 작가의 글이 쓰는 달랐다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급히 떨쳐버린 가장 중요한 무엇을 그리스 사람들은 아직 지니고 있다고. 백가음 작가는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광어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으로는 귀뚜라미가 온다, 조대리의 트렁크, 마담 뺑덕의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저 끌림으로 그리스로 지금 떠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신타그마 광장에서 바람개비를 팔았다. 백가흠. 브라엘 강가는 22살이 됐다. 그는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태어나 15살이던 7년 전 내전을 피해 피란길에 올랐다. 콩고 동쪽 키부는 수십 년째 내전에 휩싸인 곳으로 학살로 많은 난민이 발생한 곳이다. 그는 계속되는 내전을 피해 키부에 근접한 지역인 이투리 쪽으로 피란을 갔으나 그곳에서도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걸어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경을 넘으며 국제 난민이 되었다. 그가 16살 때였다. 그가 살았던 콩고 동부와 북동부 키부와 이투리는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내전의 이유는 표면적으로 부족 간 갈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내막은 금강과 광물 채굴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권 전쟁의 모습에 가까웠다. 특히 회색금이라고 불리는 콜탄의 매장량이 전 세계 매장량의 80%에 육박해 탐욕자들이 이성을 잃고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 끊임없이 내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것에 있었고 그런 분쟁과 아무 상관없는 주민들은 학살을 피해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차 콩고 내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희생자가 최소 300만 명 이상이었고 브라엘 강가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투치족으로 1, 2차 내전 중 정부군에 의해 부모와 형제들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콩고를 떠나는 것뿐이었다. 그가 오로지 도보로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를 거쳐 리비아에 도착하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내전에 휩싸인 전장을 피해야 했기에 그의 여론은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다. 차드의 사막을 건넌다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다름없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걸어서 리비아의 해변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을 그는 일일이 기억할 수조차 없었다. 매일매일 배고픔과 불안함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위태로운 시간이었다. 그는 난민 캠프를 옮겨다니며 생명을 부지했고 조금씩 북쪽으로 향했다. 리비아 트리폴리 해변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목표였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42년 동안 독재 통치한 리비아의 카다피가 죽으며 리비아는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난민으로 아프리카를 탈출하기 위해 걸었던 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양상은 더욱 치열해졌다. 카다피에 대한 시각은 대부분 서구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아프리카에서의 그에 대한 평판은 전혀 달랐다. 카다피가 집권했던 지난 시절 리비아는 아프리카인들이 모두 선망할 만큼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였다. 브라엘이 콩고를 떠날 때만 해도 최종 목적지가 리비아였지만 그 사이 상황은 급변하여 아프리카 어디에도 그의 생명이 보장될 만한 지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2016년 12월 트리폴리 근처의 바닷가에 도착했다. 공습과 테러로 죽을 위기를 넘긴 것만 해도 여러 번이었다. 현재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그에겐 없었다. 그의 미래란 생명의 연장을 의미했기에 오로지 살아있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는 지난 7여 년 동안 틈틈이 마련한 돈으로 어렵게 난민 뗏목에 올라탈 수 있었다. 아무리 햇빛 좋은 지중해라고 해도 한겨울 바닷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중해를 건너다 익사한 아프리카 난민만 해도 한 해 2,000명이 넘는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난민들의 처지를 고려한다고 했지만 난민들의 발은 여전히 공포의 땅에 묶여 있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아프리카를 떠날 수 있었다. 브라엘도 운 좋은 그들 중에 하나였다. 무사히 이탈리아에 도착만 한다면 그의 미래는, 그러니까 앞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는 바다를 건너는 동안 바다 위를 떠다니는 수많은 아프리카 난민들의 시체를 보았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약하고 힘없는 그들의 몸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간 자기의 고향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웠다. 최종 목적지에 닿기 전에 안타깝게 희생된 많은 죽음을 묵도하며 그는 삶에 대한 의지가 더욱 커졌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목적 하나 말고는 없었다. 굶주림과 두려움의 30일을 그는 바다 위에서 버텨냈다. 보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뗏목은 바다 위를 표류했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어떤 도움도 청할 수 없었고 바다에서 벗어날 어떤 방법도 없었다. 뗏목이 뒤집어지지 않기를 비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낮이 되면 남자들은 돌아가며 바다에 들어가 뗏목을 밀었다. 먹을 음식과 마실 물도 없었다. 더 이상 시간이 길어졌다면
익사 전에 모두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가 탄 뗏목은 운 좋게 육지에 닿았다. 조난 사고를 당해 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익사한 뗏목이 한두 척이 아니었음에도 그가 탄 보트는 무사히 유럽의 한 땅에 닿을 수 있었다. 그가 탄 보트는 너무나 아름다운 한 해변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이 이탈리아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들이 닿은 곳은 크레타의 한 해변이었다. 브라엘 강가는 더 좋은 일이라고 여겼다.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에게 닥칠 그 무엇도 지난 시간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3개월을 난민 캠프에서 지냈고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만 했다. 그리스의 상황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원은 미비했지만 자신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난민 캠프에서 나온 뒤 아테네로 향했다. 고대 유물의 도시는 그를 반갑게 맞았지만 생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도시의 일자리는 부족했고 사람들은 난민들에게 냉정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생존의 위협과 다름없었다. 그는 다른 형태의 내전에 내몰린 것 같았다. 그리스는 이미 아시아에서 유입된 난민들과 아르메니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유입된 난민들로 포화 상태였고 그것은 생존 위에 덧대진 또 하나의 생존 경쟁을 의미했다. 도시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는 굶어야 했다. 일주일에 2번 난민들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한국인 교회에서 받아먹는 음식이 전부였다. 그나마 유엔에서 일주일에 2번 제공되는 끼니를 합쳐 일주일에 4일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위안 삼아야 했다. 어쨌든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보다 감사한 일은 없었다. 아테네에 온 지 한 달 만에 운 좋게도 그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모두 남수단 출신의 제임스 살바에게 덕분이었다. 그는 수단 분리 이전에 수단을 탈출한 사람으로 난민이 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다. 그의 그리스 입성기는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아서 일일이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브라엘은 제임스를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 교회에서 만났다. 2 사람 모두 기독교인이었는데 본국에서 종교적 탄압과 학살을 피해 탈출한 것과 그리스에 오게 된 것이 단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 여겼다. 한인이 운영하는 난민을 위한 곳에서 둘이 조우할 수 있었던 것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그 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2 사람 다 모든 가족을 잃었고 의지할 곳 없는 신분이어서 급격하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제임스가 브라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일도 열심히만 한다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제껏 그래왔거든. 무슨 일이든지 언제나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거라고.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좀 보라고. 제임스는 브라엘보다 2살 위였지만 실제로는 한 세상을 더 산 것만큼 경험이 많았다. 어때? 나와 이 일을 해보는 게 말이야. 제임스는 신타그마 광장에서 야광 바람개비를 팔았다. 하늘 높이 던지면 불빛을 내며 날았다가 아름다운 불빛을 내며 땅으로 떨어졌다. 내가 상점에 부탁하면 아마 물품을 조금 내어줄 수 있을 거야. 돈을 주고 산다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빌려줄 리가 있을까? 그 사람도 우리 사정을 알고 있어. 어차피 갈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대신 양은 많지 않겠지. 아마 당분간은 물건을 파는 대로 돈을 갚아야만 신용을 쌓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2 사람은 함께 신타그마 광장에서 바람개비를 팔았다. 야광 바람개비를 팔기 위해 밤이 되길 기다렸다. 돈이 조금 모인다면 낮에 할 수 있는 무슨 일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 장난감 같은 바람개비를 사는 어른은 거의 없었다. 어쩌다가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호기심보다는 그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긴 적선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일도 경쟁이 너무 심해서 둘은 호기롭게 바람개비를 하늘 위로 힘껏 던질 수도 없었다. 하나를 팔면 우리에게 10센트가 남는 거야. 10개를 팔면 1유로가 되고 그 돈으로 꿀놀이를 사 먹을 수 있을 거야. 브라엘은 하늘 높이 바람개비를 던졌다. 그것은 화려한 불빛을 내며 솟아올랐다가 떨어졌다. 1번, 2번, 그는 쉬지 않고 바람개비를 날리고 떨어진 그것을 주었다. 하루에 수백 번 야광 바람개비를 하늘로 날렸지만 몇 개를 팔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형제와 다름없는 제임스가 곁에 있어서 위안이 컸다. 그렇게 자신이 여전히 살아서 광장에 서 있고 하늘 높이 야광 바람개비를 날리며 죽음과 비껴선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